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드리는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5년 만에 8천만 원 상승한 대구 아파트. 제목이 참 거시기하죠. 설문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70%의 사람들이 오르는 곳만 오르는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대시청자분들은 의견을 주셨네요. 5년 하락 후 대세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15%. 오르긴 하는데 수익률은 미미 요 10%. 제가 이거 잘못해 가지고 마지막 점을 하나 찍어 놨는데 여기에도 4% 역시. 서울 거래량 12월 거래량 4,500건 될 기세로 매섭게 치고 나갑니다. 예, 지난달 같은 기간과 대비해 봤을 때도 와, 좀 많네. 요런 느낌이 들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11월의 거래량은 3,200건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보다 약간 많은 수준. 야, 규제가 세긴 세구나. 오늘 더 무서운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 자금 출처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 얼마짜리더라? 뭐 15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20억인가요? 이거를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는 아니고 이거 뭐 차용해 가지고 예, 했는 거 이런 것들 걸려 나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무섭습니다. 그 고가의 아파트들은. 제목은 여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신문 5년 만에 8천만 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 비상 걸린 실수 여자. 이거하고 사실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이 정도로 비상이라면 서울은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건 지금 제목은 이렇게 야식구리하게 달아놨지만 사실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 요거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거죠. 평균 거래 가격 아마 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왔는 것 같습니다. 예, 건당 거래 대금 요게 평균이죠. 평균. 이것을 과거 5년 전 대비 뭐 한 3억 요 정도 수준이겠죠. 뭐 3억 3천, 3억 3천 수준에서 뭐 4억 한 1, 2천 수준으로 올라와서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옳은 제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비싼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리고 근래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2023년도, 2년도 요맘때 아파트들이 손바뀜도 제법 일어나고 하면서 고가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격이 갑자기 좀 올라왔고, 그리고 미분양됐던 아파트들이 직거래로 분양 이 시행사에서 팔아 넘기는 그런 건수들 때문에도 평균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상승이 일어났을 때 다주택자들이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들을 마구마구 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다주택자들도 이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싼 아파트들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가지고 뭐 이자 수준의 수익률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니까요. 메리트가 덜하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부분은 양극화를 넘어서서 핵심지, 주변 핵심지, 이외 지역. 지금 움직이는 곳은 핵심지. 뭐 1억 올랐니, 2억 올랐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수익률로 치면 뭐 10%, 20%.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죠. 자, 주변 핵심지. 그 이외에 아주 핵심지라고 말했던 곳 외에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고 그 외의 지역은 이 양극화가 맞냐, 다극화가 맞냐? 오히려 다극화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23년도 1월 달 반등 이후의 반등 이후로 이 고가의 아파트와 그 아래 단들의 이 가격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자, 또 누군가의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분위기 좋네요라고 했던 것들 보면요. 24년도에 입주했는 요런 아파트들 동대구 지역 아니면 꼭 이 등장합니다. 도원센터를 누가 그렇게 글을 써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익명 게시판에 몇 명 없어요 보면. 예. 24년도에 입주했던 곳들 그때 당시만 해도 입주 당시만 해도 급하게 팔고 뭐 전세 내고 하려고 했었지만 뭐 전세 물량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약간 굳히기로 들어가고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아파트 단지 5개만 살펴봐도요.
매물이 1년 전 대비 혹은 1년 반 전 대비 뭐 그맘때와 비교해 봤을 때 매물이 아파트 하나당 기본적으로 한 250 개씩 줄어들었습니다. 걔는 300개 줄어들었고 조금 적게 줄어드는 거 있지만 5개 단지 평균 200 개씩에도 1000 개는 줄어들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24 년도 대비 주황색이죠. 주황색과 지금 요 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저 신축 아파트들은 매물이 아파트 단지 5 개만 해도 한 1000개 가까이 줄었는데 매도 물량 개수는 똑같아요. 어딘가는 팔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오늘 환율이 완전히 꼬라박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1,410 원에 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이 제법 다 처분을 해 버리면서 '야 정부를 믿어 보자.' 이거 뭐 한 1,250 원까지도 그때는 하는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요때다.' 하고 저는 이제 잽싸게 팔았더니만 1,480 원, 1,480원 5 원까지 위협했었나요? 예. 그러던 것이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의 증시에 투자한 돈 리쇼어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돌아오면은 세금 깎아 줄게 하니까 지금 1,400 얼마더라? 40 막 마구마구 떨어졌습니다.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나? 부동산도 정부가 잡겠다고 그런 내색을 조금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집값을 잡아야지 그 돈이 증시 쪽으로 갈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야 이거 정부를 믿어야 되나?' 정부의 힘으로 이렇게 한번 주저앉혀 놨는데 좀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세 물량 요거 좀 찝찝한 부분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게 10월 9일 날은 3,600 개, 그리고 12월 15 일도 3,600 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3,900 개면 2달 전보다 더 많아졌다. 사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야 이대로 가면 전세 물량 다 소진되고 난리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웬걸 전세 물량이 갑자기 반등을 해 버렸네요. 월세 물량은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살짝 살짝 반등하려는 모양새. 자 대구 거래량은 2,800 건. 다음 달 거래량은 많으면 3,000 건. 이게 거래량 갑자기 움직이는 트렌드가 휙휙 워낙 바뀌어 가지고요. 어떨 때는 이맘때가 되면은 한 3 주차, 4 주차 넘어갈 때 되면 40% 정도 거래될 때가 있었고 근래 분위기는 확 거래가 신고되고 또 잠잠해지는 분위기도 있었고 60% 지금 4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보면은 3,000건 정도가 맞을 것이고 6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보면 한 2,600건 정도가 맞을 거예요. 요게 또 차이는 좀 있으니깐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달 요 거래량과 지금 시점의 거래량 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 본다면 '아 지난달보다는 거래량이 쪼끔 적겠구나.' 근데 요거 예. 법인에서 대거 사들인 물량을 제외하면 '비슷하겠구나.' 뭐 2,800건 정도 저는 2,700건 정도로 지금 우선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달아오르면 갑자기 3,000건 이상으로 확 치솟아 오른다. 그러면 또 시장 분위기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요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거래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신문, 매일신문 기사발 요겁니다. 8천만 원 그래도 사실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보면 뭐 10 억에 8천만 원도 아니고 1 억짜리가 8천만 원 올랐다는 것도 아니고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2천 수준에서 4억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럼 만약에 매일신문이 연초에 뉴스를 냈었더라면 '아니 5년 전의 집값이나 지금 집값이나 똑같네.' 평균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제목을 안 내놓지만 역시 언론사와 부동산은 친하다. 또 요 모습을 보면요. 고가의 아파트 근래 많이 거래된다, 많이 거래된다 하지만 지금 작게는 40% 많게는 60% 거래 신고되었다고 봤을 때 350건 수준. 물론 분위기가 많이 식었을 때는 150건 아래쪽인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과거에 150 건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더라.
그래서 150건을 이렇게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 론이 나오면서 발동을 걸고 24년도에 뭐 신생아 대출 이런 것이 나오면서 또 뭐 발동을 걸고 또다시 지금 몇 번째 도전인가요?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하다 예. 수성구의 거래량이 달서구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보통은 한 20% 적죠. 예. 달서구 245건이라면 수성구 200건 요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시장이 조금 뜨겁긴 뜨거워지려고 폼은 잡구나. 자, 실거래 가격 두산 이브더 제니스야. 이 비싼 거를 직거래를 해버리면 공인중개사는 어쩌라고. W 16억짜리 거래도 눈에 띄고요. 궁전 맨션 15억 5천. 예, 분위기 정말 뜨거워질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20%막 올라와 있고 그래서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궁전 맨션 얼마 만에 거래인가? 예. 20년 6월 달에 거래가 되고 지금 다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대비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승기를 생각한다면 어제 뭐 그 부모의 뭐 그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과거의 상승기 때는 와 불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막 2배로 뛰고 막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2.5배 막 이렇게 뭐 2, 3년 사이에 막 이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를 받았던 곳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야, 향후 5년 후에 만약에 집값이 또 요런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짱짱하게 성장하면서 '야 집값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아르헨티나가 되어 가나?' 이런 느낌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한도 아파트도 근래 들어서 거래가 좀 많아졌고요. 부쩍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공백을 보이다가 거래가 많아졌고 신고가도 보이지만 근래 나타났던 10억을 넘는 거래 202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도 10억 넘는 거래가 있었어요. 10억 7천. 1층이 10억 7천. 자, 지금 다시 10억 2천 거래도 있을 거예요. 5년 전보다 못한 거래 가격도 있고, 물론 또 10% 이상, 뭐 거의 20% 가까이 가격이 뛰었는 것도 있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외 신축들, 그리고 범어동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들 가격이 나오고요. 청라 헬스자이 얼마 조금 더 비싼 가격도 있었지만 7억 9,700. 서서히 이렇게 뭐 재건축 관련된 것들도 서서히 조금 관심을 받나요? 근데 저게 또 시간 싸움이고 또 돈 싸움이고 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만한 인내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 일단 지르고 봅니다. 자,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7억 7천, 7억 7천. 수성자이른의 7억 5천. 이거는 뭐 수성동 일가는 뭐 중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또 높기는 높고 또 뭐 내거리나 이쪽하고는 또 조금 거리감은 약간 있는 것 같고. 자, 청라 헬스자이 7억 3,700,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7억 4천. 그래서 아까 그 뉴스에서 매일신문에서 보셨다시피 핵심지 그 외에 이렇게 동대구, 남산동, 예전에는 월성동, 침산동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죽전동, 지금은 뭐 태평로, 남산동, 신암동 신축 입주 아파트 많은 곳 그리고 혹은 뭐 주변에 가끔 미분양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편현상부 뭐 7억 7천짜리 7억 8천짜리 거래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 아래 땅 가격의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 7억에 못 미치는 것들도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남산동 뭐 중동 이런 곳이 오히려 차라리 더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 월성동보다는 중동이 더 많이 언급되나요? 아파트 숫자는 월성동이 훨씬 많습니다. 월성동 특집도 오랜만에 한번 하고 범어동 특집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범어동 특집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은 아니다. 내일은 브리핑 자료가 올라오네요. 내일은 브리핑 자료 올리고 주말쯤에 이용해서 연말 특집으로 범어동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집을 막 3억, 4억 대출 받아서 사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금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뭐 실거주로 그래도 가격 유지는 하고 약간의 상승을 바란다면은 그 가격 상승분과 내가 내는 이자분과 정말 비슷할 정도, 상승률이 크지 않다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안 동대구 5억 1천, 침산 화성 파크 드림 5억 700. 이 가격대들이 띄엄띄엄 침산동이나 이런 것도 띄엄띄엄 등장하긴 하는데 요즘에 워낙 그 신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비싸 버리다 보니까 이 아래쪽까지는 그만큼 많이 언급도 안 되고 사실 거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 옛날에 한창 공사할 때 담벼락 옆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1년식 3억 8,500. 이거 시내 아닙니까? 칠성동이면. 이거 뭐 여기가 외곽입니까? 뭐 그렇길 합니까? 예, 가격. 그럼 또 뭐 따지고 보면 또 뭐 학군이나 또 이런 걸 또 따지고 들자면은 또 뭐 없기는 합니다. 이 평당 1,000만 원. 이 평당 1,000만 원. 10년 전만 해도 맞죠. 이것들도. 와, 그래도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곳인데 그렇게 막 이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막 글 쓰는 것도 귀찮고 막 눈도 침침하고 그래 안 되는가 싶습니다. 교대 월드 메르디앙 32평. 이게 처음 지어지고 했을 때 놀러 가고 했을 때는 좋다 싶었는데요. 20년 차, 20년 차. 알게 모르게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아래쪽으로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있네요. 분양권 거래 지난달보다 지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더라.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 거래만 많은 줄 알았더니 분양권 거래도 같이 많아지고 있더라. 요거 뭐 지금 갑자기 오늘 같이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확 뛰거나 이런 날을 보면은 특이점을 찾아봅니다. 그럼 오늘 두리역 자이 예전에 거래되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되어서 올라올 때 있거든요. 요거 전세 가격이 요 35평 기준으로, 거의 뭐 9평이죠, 9평. 9평 기준으로 7억부터 아래쪽으로는 2억 9,500까지. 사연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집값은 거의 한 8억 가까이 하죠. 8억 가까이 하죠. 전세가가 7억? 이게 뭐지? 2억 9,500? 물론 저것도 요건 극단적인 또 바닥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곳에 매매가 한 8억 된다 그러면 전세가율 한 55% 될래나? 4억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는 게 지금 시장 가격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낮은 것이 간혹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6천, 평균 매매 가격 4억.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월세도 체크해 봐야 돼. 월세도 오늘 180건 뒤늦게 신고된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로 보면 사실상 뭐 전세 비스무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부 부담되는 요런 것들도 있거든요.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이 전월세 비중에 있어서 월세 비율이 너무 높다. 대구가 너무 맞죠. 전세가 0.7개 거래될 때 월세가 한 건 거래된다. 전세가 70건 거래될 때 월세가 100건 거래된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전세 2건에 월세 1건이 공식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 것은 요런 가격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뭐 이게 뭐 전세니 뭐 준 전세니 준 월세니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예전에 알려드린 적도 있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월세 가격은 2천에 120이다. 이거 제일 낮은 부분이거든요. 뭐 2,500에 120부터 다양한데 이 금리가 지금보다 뭐 조금 낮거나 이랬던 시절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3억 한 5천 정도 하는 아파트 되면은 아마 요 정도 월세 가격 뭐 그 느낌 한 4억짜리 아파트 한 4억짜리 아파트가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8억 짜리 아파트가 이 가격이다? 좀 조금 낮은 부분을 제가 요 캡처해 오고 높은 부분, 낮은 부분 요렇게만 캡처해 왔는데요. 금리가 사실 좀 높기는 해요, 지금.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